가족사항 탭이에요. 가족사항 탭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인원과 지급 대상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득구분의 기본공제 Y는요. 여기에 Y로 체크되어 있다. 우리가 연말정산, 능도정산 할 때요. 인적공제 대상자로 이 대상자를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보내겠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금 계산 내역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에서. 여기에서 기본공제 Y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기본공제, 인적공제 금액으로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기본공제 Y로 많이 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 자체가 세금액이 조금 떨어져서 나오겠죠.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첫째, 둘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했어요. 연령 초과했다고 삭제하면 안 되죠? 삭제하시면요. 셋째가 첫째가 돼요. 셋째는 11만 원 수당 받아요. 근데 삭제와 동시에 얘가 첫째가 되기 때문에 11만 원이 아닌 3만 원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종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스 중복 지급 확인하는 곳인데요. 요거는 인사혁신처로 경기도에서 인사혁신처로 공무원 정보를 보내요. 가족수당 지급받는 분들 정보를 보내면 인사혁신처에서 다시 내역이 와요. 중복 지급 받는 사람들 상세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내역을 상대 기관과 확인해서 어느 쪽에서 환수환급할 건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가족수당 중복 지급 내역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떠요. 혹시라도 있다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보시면 상대 학교, 상대 배우자의 학교까지 다 나오죠? 학교까지 나오고요. 중복 지급 결과, 검증 결과 보시면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조회됐다 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지급하는데 저쪽 학교에서 지급하네? 어느 쪽에서 환수한 거 작업할지 상대 학교랑 통화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정보 연계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선 도에서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매월 25일쯤 조회하시면 돼요. 25일쯤 조회하시면 세대를 같이 하지 않거나 세대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수당을 받아. 그런 경우 점검하라고 뜹니다. 직계 존속 중에 가족수당 신청했어요. 근데 직계 존속이 개명을 했어요. 개명한 걸 나한테 안 알려줬네? 그런 경우도 없는 사람으로 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매달 확인했을 때 깨끗하면 가족수당 지급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확인된다는 겁니다. 가족수당은 지급 요건이 충족, 지급 요건 대상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 지급하죠. 지급 요건으로는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즉, A라는 주소에 각각 세대를 분류해서 있어요.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에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단 여기서 예외적으로요. 취약,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가능해요. 그리고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이 부양가족 가능합니다. 단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등본도 받으셔야 되겠죠. 진짜 배우자와 같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배우자 4만 원, 부양가족 2만 원,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지급해요. 직계존속 남자 60세, 여자 55세, 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19세 미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있죠?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요,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이에요. 즉, 5월 30, 공부상 생년월일이 5월 31일이에요. 그럼 5월 달부터 지급이죠. 직계존속 사망일이 6월 1일자예요. 그러면 6월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요, 해당 근로자, 해당 공무원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해야
환수환급 작업을 하겠죠. 혹시라도 연령이 도달했는데 잊어버리고 신청을 못했대요. 이런 경우 소급 가능하죠. 하실 때요. 현재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지만 본인 초본과 수당 지급 대상자 직계존속 초본을 제출받으세요. 받을 때 주소 변동 사항과 세대주 변동 사항 두 가지 다 나와야 되겠죠? 세대를 같이 했는지 생계를 같이 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 받아서 이상 없으면 소급 가능합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일해나는 게 있어요. 보통 원로교사 수당이라고 하죠. 저희가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인 경우 관리자 말고 평교사인 경우 수당 지급해요. 개인 수당 탭에 등록하셔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경력은요. 시간 강사 경력은 인정 안 돼요. 기간제 인정됩니다. 임용 전 군경력 인정 안 되죠? 임용 후 군경력 인정돼요. 이런 교육 경력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이가 55세 이상 됐는지는 우리가 기본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하지만 교육 경력이 30년 이상 됐는지는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수당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연구비 이렇게 보시면요. 교장과 5년 미만 금액이 다 틀려요. 그죠? 중고등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 5년 미만 7만 5천 원, 나머지는 다 6만 원이요. 도서박지 근무하시는 분 7만 8천 원이죠. 그럼 교원 연구비 유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5년 미만인데 보직교사예요. 이런 경우는 유리한 거, 둘 중에 하나만 유리한 거 지급하시면 되겠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파견 교원은요, 학교 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교원 연금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요거, 질병휴직 같은 경우 감액되죠. 1년차 70, 2년차 50 감액돼요. 교원 연금이 지급해요. 감액한 걸로 지급합니다.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기술정보수당이에요. 시설직 공무원이면 기술정보수당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이 기술정보수당 받을 수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됐거나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자 중에 국가기술 자격증, 법에 의해서 기술사 기능 분야 자격증이 있다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급 지급이 안 되죠. 기술정보수당은요, 특수직무수당과 병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특수직무수당은 뭐냐? 학교운영수당이에요. 학교운영수당은요,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이면 받아요. 그죠?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운영수당 3만 원이에요. 그럼 기술정보수당은요? 급수에 따라 다르죠?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8급이에요. 8급인데 기술정보수당은 2만 원인데 이 사람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기술정보수당 2만 원을 받아야 이 가산금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학교 운영수당 3만 원을 주게 되면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정보수당은 학교 운영수당과 병급 지급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유리한 걸 지급해야 되겠죠. 겸임수당입니다. 겸임발령 있어야 되고요. 지급액 월 5만 원입니다. 교육청 겸임발령 있어야 합니다. 겸임 관련, 지급 관련 공문, 안내 공문이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급보접이에요. 직급보접이 8, 9급 17만 5천 원, 7급 18만 원, 6급 18만 5천 원, 5급 25만 원, 4급 40만 원이에요. 하지만 교감 같은 경우는 5급에 25만 원에 5만 원 추가 지급하고요. 교장 같은 경우는 4급에 40만 원에 5만 원 추가 지급해서 4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수당입니다.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 또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그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예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업무 대행자 지정해야죠. 교육청 승인 있어야 합니다. 승인 있고 승인 떨어졌다. 월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한다. 그러면 n분의 1 나누죠. 20만 원을. 그리고 사유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기본 사항 관리의 조정수당 탭이에요. 조정수당 탭. 인사나 복무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수당이 잘못 생성됐어. 그러면 우리가 조정수당 탭에 등록을 합니다. 자동 생성된 수당보다 조정수당 탭에 등록된 수당을 먼저 인식하죠. 먼저 인식합니다. 주의할 거, 등록하실 때요, 비과세 수당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금액 입력해줘야 하죠. 그래야지 연말정산 할 때 비과세 금액으로 별도로 뜨고요. 그리고 종료 연월일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유 제대로 입력해야죠. 아까 그 개인별 조정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역에 이 사유를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입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조정수당으로 등록할 때 만약에 5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4만 원이 떠서 5만 원으로 바꾸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5월 달에, 6월이니까 6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 가족 수당이 남편이 뭐 4만 원 있어요, 배우자가. 근데 이 사유가 발생한 게 5월 달부터예요. 5월 달부터예요. 그럼 5월 달부터 4만 원 지급해서 6월에 8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4만 원이 아닌 8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8만 원. 4만 원 입력하고 6월 달 4만 원은 자동으로 뜨겠지가 아니에요. 8만 원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비과세 금액이 있었죠. 어떤 예가 있냐면 6세 미만 가족수당 11만 원 지급하죠. 6세 이하면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10만 원까지가. 10만 원까지가 비과세. 그런데 이분이 3개월 있다가 신청했어요. 3개월 있다가 가족수당을 소급 신청했네, 자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요번 달 거하고 직전 달 2개월에서 33만 원을 넣겠죠. 조정수당에. 33만 원을 넣을 때 30만 원이 비과세가 아니라 1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월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제대로 신청했다면 매달 10만 원씩 3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소급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저 집 애 나왔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닥달할 수는 없겠죠. 안 내줄 수 있지만 굳이 안 내는데 우리가 알아서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서류를 안 들어가요. 서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늦게 신청해서 소급한다? 그러면 월 한도 비과세를 초과해서 비과세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에 9월 달에 이제 육아휴직 복지합산금 계산해서 넣겠죠. 넣으실 때도 육아휴직 복지합산금 비과세예요. 만약에 뭐 150만 원이 복지합산금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 전체가 다 비과세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공제, 뭐 급식비라든가 교원연합회, 기타 공제 같은 거, 개인 공제들 내역 등록하죠. 동의서 받아서 우리가 공제합니다. 그리고 개인 공제도 한두 사람만 반영할 때는 이 개인 근로자별로 개인 공제 탭에 가서 하는데 여러 사람을 동일한 공제 항목으로 등록할 때는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당 코드 선택하시고요. 금액,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선택해서 대상자 선택하고 적용하시면 일괄적으로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하세요. 보통 나이스에선 기본적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덜 내겠어, 80%, 더 내겠어, 120%예요. 신청을 해요. 이 경우는요, 변경한 달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할 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변경했는데 중간에 또 변경은 안 돼요. 한 번 변경밖에 안 됩니다. 그해. 그리고 가세년도 종료했는데도 다시 조정 신청 안 해요. 그러면은 120% 기존에 신청해놓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여금 있어요. 기여금의 기본 사항은요. 기준소득월에 결정하죠. 이거는 매년 5월에 교육청에서 작업해요. 저번 달에 작업했습니다. 5월에 작업하면 다음에 4월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 5월에 교육청에서 적용했으면 기여금 변동이나 기준소득월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표본 축출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기여금의 공제 관리가 있어요. 즉, 기여금 관련 공제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등록하실 때 일반 기여금 감이나 소급 기여금 감이건 합산 반납금, 대여학자금 등이 있어요.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생성하시죠. 그러면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매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매달 들어가서 급여 담당자가 들어가서 이런 해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등록해 주셔야 해요. 만약에 복직하셨어요. 복직하셨는데 휴직 기간 동안 기여금을 못 냈네. 이런 경우는 소급 기여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급 기여금 대상자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줘야 되는 달부터 지급 입력해서 공제하시면 돼요. 소급 기여금은요, 금액에 영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영원 입력하면 2분의 일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 기여금 기준소득 월액이 5월에 변경된다 그랬어요. 기존의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5월에 기준소득 금액이 올라가면 일반 기여금 금액도 올라가고 소급 기여금 금액도 올라가요. 한번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해주세요. 한꺼번에 소극기여금 납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올라간 금액으로 개성내시던가 본인이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한꺼번에 내시겠다 하면 공단하고 통화해서 한꺼번에 일시납 해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납부하신 금액은 영수증 가져오면 연말정산에 반영해 주시면 되죠, 저희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여금 제외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급여 오래 하신 분들도 요 메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휴직자 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기여금을 공제해줘요. 공제해줘요. 하지만 임금을 보수 지급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여금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자 등록을 해줘요. 제외자 등록을 해줘요. 제외자 등록했어요. 하고 나서 휴직했던 사람이에요. 제외자 등록했어. 그럼 복직했어요. 그러면 제외했던 거. 대상자 선택해서 삭제를 하던 종료를 해줘야 기여금이 뜹니다. 일반 기여금이. 일반 기여금이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당을 받는 이직인지 아닌지 아니면 공제 전체, 일반 기여금이 전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여기 공제 보류 내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수당을 10만 원 받아. 10만 원 받는데 공제하는 게 1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90만 원을 공제하지 못했죠. 이런 내역을 여기서 보고 어떤 게 공제 보류가 됐는지 확인해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공제 처리 제대로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여금 종료자도 확인 가능해요. 만약에 6월 달 급여 작업해야 되는데 공단에 들어갔더니 6월부터 기여금 납부 종료자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외자 등록에 관리해 주시면 돼요. 납부 종료 이런 식으로 기여금 납부 종료 언제부터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급여에서는 기여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우리가 취득을 하면 취득일, 납부 시작일, 보수월액 입력해요. 그럼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 건강국민 고용산재 이제 1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1일자 취득했으면 해당 월부터 납부, 2일 이후 취득했으면 다음 달부터 납부하죠. 그럼 이런 분이 휴직을 했어요. 휴직했어요. 건강보험 휴직했으면 여기에 사유 발생, 감면 사유 발생일 감면율하고 감면 사유를 넣어서 건강보험 고지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복직했어요. 그러면 감면 사유
해지일 입력하고 감면율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면 되고요. 퇴직했어요. 퇴직했다 그러면 상실일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할인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공단에서 고지 오고요. 여기에서, 여기. 요거 예스 체크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요. 장기 요양보험을 경감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경감 대상이 됩니다. 경감 대상이 됩니다. 요거 버튼 요거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서 사대보험 공제에서 건강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금액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취득. 처음 취득하면 취득일, 가입일, 기준소득 월액 등록하시면 되고요. 휴직했어. 그러면 감면 사유, 감면 비율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했어. 해지일, 종료일, 해지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지일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고용도 해지일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변경해야 돼요. 개개인별로 여기에서 변경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사대보험에 기준소득 월액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선택, 재직, 조회에서 기준소득 월액 변경하고 저장하시면 해당 근로자들한테 다 반영이 돼요. 그리고 사대보험 공제 탭의 공제 관리에 사대보험 관련 공제를 등록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 파일 반영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됐어 하지만 고용보험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등록을 해줬었죠? 등록을 해줬습니다. 교직원 공제 의뢰 교육청에서 반영해 주시죠. 반영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금액을 수정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메뉴에 오셔서 수정 삭제 가능하십니다. 지금 내역의 산정 내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산출 내역, 상세 산출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급여 작업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들도요.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의 정액분 같은 경우는 근무 일수가 시간의 정액분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분의 근무 일수가 며칠인지까지도 나옵니다. 급여 외 수당이에요. 나이스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들 저희가 지급하죠. 근로소득 등록합니다. 등록하실 때 매달 정리하셔도 돼요. 연말정산 때 기타 수당으로 등록해도 되고요. 급여의 수당에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급여의 수당에 등록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기타 수당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이스로 작업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한 뭐 보결 수당이든가 방과후, 그다음 특기적성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등록하고 있죠. 그리고 급여 외 공제가 있어요. 나이스에서 공제 처리하지 못한 4대 보험을 등록하는 거예요. 4대 보험 등록하는 거예요. 즉, 건강보험, 급여 작업 다 끝났는데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고용산재, 고용보험을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세외로 받습니다. 그럼 세외로 받았던 돈을 그냥 세외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급여의 공제에 등록해줘야 저희가 연말정산 때 공제 금액으로 인식하겠죠.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급여의 공제에 등록해놨다면 연말정산세에 기타 공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중 등록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급여 대장입니다. 엑셀 파일로도 다운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급여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데 간혹 그런 실수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퇴직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죠? 퇴직정산을 하고 나서 부서별,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서별 결과 내역 보니까 중도정산 결과가 보여요. 그러고 나서 급여 대장에 와서 실제로 환수환급 작업 세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셔야 돼요. 중도정산만 하고요. 월급여 일괄 작업 안 해요.
안 하고 당연히 급여 대장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려요. 중도정산이라든가 뭔가 수정했어. 그럼 꼭 월급에 일괄 작업하셔야 합니다. 일괄 작업하시고 급여 대장 출력해서 해당자들 대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마감하기 전에 원인행위까지도 거의 끝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보수, 인건비 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게 보여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원인행위까지 마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작업을 하고 나서 급여 대장 출력해서 변동 사항들, 변동 내역들 다 반영이 되는지 하나하나 찍어서 확인해 주셔요. 그래야지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급여 대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연도별 총 지급 현황 있죠? 1년 단위로 줘야 되고요. 우리가 각종 감사 자료나 아니면 연말정산 할 때 요거 확인하죠. 여기 정액급식비 여기 보시면 위에 14만 원, 아래 14만 원이 있어요. 밑에 작은 글씨는 뭐죠? 비과세 금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과세 금액을. 비과세 금액을. 작년부터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액급식비를 14만 원, 공무직 월급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14만 원 또는 15만 원이 비과세 되겠죠. 비과세 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뭐 가족수당, 6세 미만 자녀, 가족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걔가 둘째라면 7만 원, 셋째라면 10만 원이 비과세에 반영 잘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해서 연말정산 때 참고해서 정산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바로 이력 생성으로 마감하는 학교가 있고요. 내부 기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환경 설정되어 있는 대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환경 설정되어 있는 대로. 만약에 내부 기한해야 돼. 그러면 상신 올리고 결제가 나야 마감이 되죠. 마감하고 나서는 풀 수 있다 없다 학교에서는 풀 수 없습니다. 교육청 급여 담당자한테 풀어달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